그 수의학 시장에서 가장 큰 학회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서 열린 학회고 AVMA이고 약자 뭐의 약자냐면 아메리칸 베테리너리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회원 수가 10만 5천? 네, 10만 5천 명이고 이번에 이메일이 와서 알았는데 그 이번에 참가자가 7,300명 정도 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소독물 그러니까 수송물 의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수송물 의료만 있는 게 아니고 산업동물, 그다음에 펫 산업에 있는 여러 종사자들이 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렉처들이 많이 있는 학회고, 그래서 조금 들을 강의들이 굉장히 많았고 듣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갖고 못 듣고 온 것들이 많죠. 거기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미국에서 스페셜리스트라고 전문의들만 강의를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뭐 인지도도 그렇고 그런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한 분들이 와서 강의를 진행을 해주시죠. 프로그램 나와 있는 그 팜플렛을 봤을 때 저는 저희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강의들을 좀 찾아서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고양이 비뇨기 관련해서 폐색되었을 때 어떻게 처치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종양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서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그 가기 전에 프로그램을 쭉 봤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를 들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외과 원래 외과 원장이니까 그 외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들어서 제가 모르는 것들을 또는 뭐 한국에 다시 또 도입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를 정리해서 한번 해볼까 싶어서 외과 강의를 계속 듣고 다녔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경영 강의들을 조금 많이 듣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 듣긴 했습니다. 마케팅 관련된 거를 듣긴 했는데 조금 아쉽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근데 문창호 원장님이 워낙 성실하셔갖고 저는 솔직히 가서 좀 놀고 싶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오전 9시에 가서 8시. 오전 8시? 8시에 가서 저녁 몇 시? 5시까지 뭐 강의 계속 들으셨어요. 이렇게 왔으면 좀 여행도 좀 가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학회만 들어갑니까? 학회 들으러 왔으니까 학회 해야죠. 그래갖고 저는 이 중간중간에 조금 아니, 제가 놀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원장들 둘이 병원을 떠나서 이렇게 온 시간을 낸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좀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고, 신기하게 이번 강의 들으면서 최 원장님이랑 저랑 딱 일치되는 강의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흥미가 일치되는 일렉트로 케모세라피라고, 전 너무 신기했는데 이제 그거는 아마 외과적인 부분에서 좀 적용할 게 많아서 이제 그거는 최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치료가 안 되는 부위에 있는 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피부 종양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인데 이런 전기 자극기를 집어넣어서 얘네들 세포들을 갖다 이렇게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이제 탈분국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세포가 느슨해지니까 거기에 이제 항암제나 이런 것들은 주입을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RT라고 하면은 방사선 치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기 자체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저기 사람 쪽에서는 뭐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동물병원에서는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는 병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동물들한테 적용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그 일렉트로 케모테라피를 조금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에 대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담당자 그때 만났던 분하고 제가 이메일을 지금 계속 주고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한국에는 들어와 있는 내용이 아닌데 실제 그 종양침 전문으로 하고 있는 우리 영규덕 과장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해서 이제 뭐 서서히 조금씩 준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흥미가 있었던 게 이제 항암제를 우리가 투여를 해도 우리가 표적하는 부위까지 잘 도달을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제 전기작을 통해서 그 장벽을 열어주는 거죠. 장벽을 열어주니까 훨씬 더 항암제가 투여가 잘 되고 특히 이제 구강 쪽 같은 부분에서는 사실 수술하기가 이게 되게 힘든 부분이 많은데 턱뼈를 잘라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일렉트로 케모세라피를 하게 되면은 종양 크기도 좀 줄일 수 있고 훨씬 더 그런 수술적인 부작용을 좀 덜 겪으면서 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AI가 그러니까 의학에서도 수의학에서도 너무 핫한 주제고, 그러니까 이번 세미나에서도 이번 그 학회에서도 그랬지만 제가 다른 세미나를 갔을 때도 만약에 주제가 한 10가지 주제가 있으면 그 중에 4개가 AI 주제예요. 네, 그 정도로 앞으로 수의학에서 AI가 많이 쓰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큰 영상 전공의들이 하는 학회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제 수의사들이 AI보다 영상 판독을 잘한다는 말은 앞으로 하지 말아라. 그건 무조건 AI가 잘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더 하지 말아라. 그럴 정도로 영상 판독에 대한 AI 능력이 엄청 올라갔거든요. 근데 실제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저희가 사실은 똑같은 영상을 보고도 수의사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AI에 돌려보면 확률이 다 나와요. 대략적인 확률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이게 폐수종이냐 폐렴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내과 수의사들끼리 논쟁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AI 한번 돌려보자. 돌려봤는데 폐수종 확률이 거의 99%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패턴이. 그런데 이제 실제 걔가 혈액 검사랑 더 조합을 해봤을 때 폐수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사실은 AI가 우리 진료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이라든지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진료의 영역에서도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그게 저희 병원에서 지금 쓰고 있는 그 엑스칼리버라고 하는 건데, 그게 SKT에서 개발을 해서 이제 그게 한 전국에 한 700개 병원 정도에 지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AI가 그거를 활용도가 처음에는 조금 어떨까의 의문점이 있었는데, 요즘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선생님들이 방금 얘기했던 이런 일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 VHS 측정하는 거, 심장 크기 측정하는 거를, 그거는 정말 뭐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렇게 그림 그려갖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자동적으로 해주고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되니까 보호자분들께서 보시고서 이제 신뢰도 있게끔 다가오시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러니까 학회 내용도 뭐 당연히 임팩트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제일 크게 와닿았던 게 자발적인 태도. 그러니까 뭔가 내가 여기 와야 되니까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직원부터 수의사들도 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 학회나 세미나 가면, 우리 한국이나 이런 데 세미나 가면은 다 정장 입고 오거나 뭔가 다 격식을 다 갖춘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약간 축제 같은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강의 듣다가 만약에 그 스페셜리스트가 하는 그런 말이 자기가 질문을 바로 하고 싶으면 다 손들. 그냥 바로바로 그냥 손을 들고 얘기를 하고, 그게 너무 강연하는 사람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왜 질문하지 이런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뭐 질문 시간을 따로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게 발전의 힘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문화를 우리 병원에도 좀 정착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원래는 더 하고 싶었던, 가서 듣고 싶었던 그런 리스트들은 뭐였냐면 경영 관련된 것들.
이 강의가 조금 많았었는데 거기서 제가 좀 재밌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그 얼마 전에 유튜브에 백지영 간호사 그 나왔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간호사들의 그런 미래나 이런 이력 관련된 것들을 키우는데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거는 백지영 간호사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강의를 제가 듣다가 테크니션들한테 어떤 교육을 어디까지 시켜야 되나, 왜냐하면 저희 나라가 아직 그런 교육 체계가 안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그 앞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테크니션 선생님인데 너무너무 똑똑하신 거죠. 근데 또 내용이 또 하필이면은 우리 저기 총괄 팀장님이 맡고 있는 수술방에서 마취 관련된 강의였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그때가 시간이 또 맞아갖고 거기를 이렇게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자료를 찍어갖고 그 카톡으로 보내줬더니 이제 백지영 간호사가 보고서는 다음번에 자기도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가 조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왜 백지영 간호사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병원은 수의사뿐만이 아니고 간호사들을 찾아서 오는 병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거면 정말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정도 수준의 어떤 그런 게 조금 있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았어요. 그 제가 들으면서도 저렇게까지 알아?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테크니션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게 좀 감명 깊다.